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예전보다 화가 더 자주 나고 한번 화가 나면 진정이 잘 안 되시나요? 특히 가족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거나 TV 뉴스만 봐도 속이 뒤틀리고 젊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돼서 화가 치밀어 오르시죠?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화,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완벽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나빠질 수 있어요.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화가 더 자주 나고 조절하기 어려워지는지 이해해 보시죠. 이걸 알아야 해결책도 더 명확해지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뇌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인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져요. 그래서 예전보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화가 나면 진정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몸의 변화 때문이에요.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면 몸이 불편하니까 짜증이 더 잘 나는 것도 당연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예민해지거든요. 세 번째는 환경적 스트레스예요. 은퇴 후 역할 상실감, 경제적 부담, 건강 걱정,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 배우자나 친구들의 건강 악화나 사별 등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아져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평소보다 화가 더 자주 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소통의 변화예요.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디지털 기기나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답답함이 화로 표출되기도 하죠. 이제 이런 화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어요. 이 방법들은 모두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것들이니까 꼭 실천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화가 날 때 즉시 할 수 있는 진정법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바로 이 방법들을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깊은 호흡이에요. 화가 나면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데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많이 진정될 거예요. 두 번째는 숫자 세기예요. 화가 나면 1부터 10까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너무 화가 나면 100까지도 세어보시고요. 이 시간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그 자리를 잠깐 떠나는 거예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화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일단 시간을 두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차가운 물로 세수하거나 차가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차가운 자극이 흥분된 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간단하지만 즉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좀 더 체계적인 감정 관리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화가 나는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나를 무시한다, 효도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하지만 바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젊었을 때 그랬지라고 생각하면 화가 덜 나요. 같은 상황이지만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 화가 나는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소한 일로 화가 났지만 실제로는 다른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작은 실수에 과도하게 화가 났다면 사실은 건강이 걱정되거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있거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화의 원인을 찾으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화가 났을 때 그 상황과 감정을 글로 써보세요. 오늘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서 화가 났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꼈다. 이런 식으로요.
글로 쓰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돼요. 운동도 화를 다스리는데 정말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 나와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간단한 체조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특히 화가 날 때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면 정말 좋아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보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가능하면 공원이나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가보세요. 음악을 듣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좋아하는 음악, 특히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화가 가라앉아요. 클래식, 재즈, 옛날 가요, 찬송가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면 뭐든 좋아요. 명상이나 기도도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돼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도를 하면 화가 식어요. 종교가 있으시면 기도를, 없으시면 명상을 해보세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이런 기분이 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넌 왜 연락도 안 하냐 대신 연락이 없으니까 내가 걱정이 되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대화가 더 부드러워져요. 화가 났을 때는 바로 말하지 말고 시간을 두세요. 지금 화가 나서 제대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좀 진정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쉬우니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서운하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자주 연락 안 하는 것도 바쁘거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화가 난다보다는 서운하다, 걱정된다, 무시당한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워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하고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존재예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지 마시고 실수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지세요. 장기적으로 화를 잘 관리하기 위한 생활 습관들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당히 운동하면 감정도 안정돼요. 불규칙한 생활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화를 더 잘 나게 만들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 푹 자면 화도 덜 나고 마음도 편해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말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건강한 식습관도 중요해요. 카페인이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감정이 불안정해져요.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오메가3,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뇌 건강에 좋아서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취미 활동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져요. 독서, 원예, 요리,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뭐든 좋으니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져서 화도 더 잘 나게 돼요. 웃음도 화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에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웃어보세요.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씩 생각해 보거나 일기에 써보세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등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화가 너무 자주 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혈압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담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전문적인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할 수 있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때문에 화가 자주 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나이가 들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나도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 있어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화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화는 때로는 필요한 감정이기도 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소중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화를 건설적으로 표현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화를 잘 다스리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화로 얼룩지지 않고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서 꼭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용과 관련된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